첫 번째, 유형.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은 텅 비어 있는 사람. 장모님들은 귀가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봅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런 말들, 처음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말로만 남으면 장모님은 이렇게 느끼십니다. 쟤는 말로만 사는 인간이구나. 한 번 약속했으면 작게라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말에 한 번 들러보는 것, 조용히 시장에서 장 한 번 대신 봐드리는 것, 생신에 꽃 한 송이라도 직접 가져가는 것, 작은 실천 하나가 말 100마디보다 강력합니다. 장모님이 믿는 건 당신의 언변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입니다. 장모님은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세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유형. 장모님 생신에도 전화 한 통 없는 사람. 날짜를 깜빡했어요. 제가 좀 무심해서요. 그건 무심한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겁니다. 장모님의 생신을 챙긴다는 건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내 딸을 맡긴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말 없이 지나간다? 그 순간 장모님 마음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쟤는 내 딸을 어떻게 대할까? 큰 선물 필요 없습니다. 한 통의 전화, 진심 어린 목소리.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10년치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걸 빼먹으면 그날부터 당신은 사위가 아니라 그냥 법적 가족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지워진 존재요. 세 번째, 유형. 가족 모임 때 핸드폰만 보는 사람. 장모님 입장에서 가장 큰 무시는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모임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눈은 핸드폰에 있고 고개는 숙인 채 웃고 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리액션 없이 내내로 넘긴다? 그건 장모님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이 집안엔 관심 없어요. 난 시간만 때우다 갈 겁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표정은 얼어붙습니다. 말은 안 하셔도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쟤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 아닌가 보네. 진짜 가족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온전한 집중에서 시작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보고 이야기에 리액션을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장모님은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쟤는 진짜 사람이 됐네. 네 번째, 유형. 아이 챙기는 건 아내 몫이라 생각하는 사람. 애 보는 건 엄마가 잘하잖아요. 나는 돈 벌어오잖아요. 이 말, 장모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 딸 혼자 고생해도 난 모르겠다. 난 몸만 와 있는 존재다. 장모님은 당신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 딸이 행복한가 아니면 지쳐 있는가. 이걸 매일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모님 눈에 딸이 머리는 떡지고 눈 밑은 퀭하며 애 둘 들쳐업고 허겁지겁 밥을 차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 당신은 장모님 마음속에서 가족이 아니라 계산기로 취급됩니다. 쟤는 감정도 없고 책임도 없다. 그날부터 당신은 신뢰를 잃습니다. 회복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섯 번째, 유형. 술자리에서는 입이 열리고 집에선 입 닫는 사람. 장모님, 제가 술을 좀 좋아해서요. 회사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해해주세요. 이 말을 이해는 하십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술자리에서 얼마나 수다스럽고 누구보다 재미있게 노는 사람인지. 반면 집에서는 어떠신가요? 저녁에 돌아와 TV만 틀어놓고 밥상 앞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아이에게는 조용히 해, 아내에게는 피곤해. 그러면 장모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쟤는 가족한텐 참 인색한 사람이구나.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좋은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가족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은 당신의 말 한마디로 숨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밖에서 풀지 못한 감정, 그걸 집안에 그대로 들고 오신다면 그 순간 당신은 외부 사람보다 더 낯선 존재가 됩니다. 장모님은 그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쟤는 밖에서는 인간이지만 안에서는 짐승이야. 여섯 번째, 유형. 경제적으로 기여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먼저 치는 사람.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참을 수 없는 건 딱 하나. 형편은 쪼들리는데 입은 크고 손은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네 집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내가 이 결혼만 아니었으면 이런 건 왜 당신이 못했어? 이런 말들 한 번 내뱉는 순간 장모님의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쟤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 왜 저리 목소리만 크지? 장모님은 계산기로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로 당신의 품격을 평가하십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는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말만 많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은 두고두고 마음속에서 멀어집니다. 장모님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한 여자의 엄마이자 가정을 30년 이상 지켜낸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7번째 유형. 집안일은 도와주는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 저는 설거지 좀 도와줬어요. 애는 제가 오늘 목욕시켰어요. 이 말 어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도와줬다는 표현 속에는 내 몫은 아니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장모님은 이런 표현을 들으면 딱 하나만 생각하십니다. 쟤는 아직도 결혼을 책임이라 안 느끼네. 집안일은 도움이 아니라 당신 몫입니다. 당신이 안 하면 아내가 해야 하고 아내가 하면 결국 장모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왜냐고요? 내 딸이 혼자 애쓰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건 엄마 입장에선 숨이 막히는 고통이니까요. 장모님은 당신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함께하려는 의지 하나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설거지 하나, 세탁기 돌리는 것 하나, 아이와 30분 놀아주는 것 하나, 그 작은 행동이 내 딸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8번째 유형.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무시하는 사람. 장모님 앞에서는 웃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인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장모님이 뒤돌아서는 순간 또 오셨네. 우리 집엔 왜 이렇게 자주 오셔? 아, 피곤해 죽겠네. 누가 오라 했어? 이런 말들 정말 안 들릴 것 같으십니까? 장모님 귀는 민감합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짜증내는 말투,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 내뱉는 불평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눈빛 하나까지 다 봅니다. 다 느낍니다. 다 기억합니다. 왜냐고요? 그건 당신이 딸에게 주는 삶의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딸이 어떤 공기 속에서 사는지를 늘 예민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웃는 것보다 속으로 존중하는 것이 100배 중요합니다. 장모님은 외교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중적인 태도를 정확히 간파하는 사람입니다. 9번째 유형. 내 편만 중요하고 가족은 뒷전인 사람. 장모님이 아무리 따뜻하게 다가가도 당신은 늘 내 부모, 내 형제, 내 일만 챙깁니다. 명절엔 친정 쪽은 뒷전이고 결정 내릴 땐 아내의 의견은 참고용일 뿐. 장모님 입장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쟤는 내 딸을 데려가서 자기 집 사람만 되게 만들었구나. 결혼은 두 가문이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 중심에 아내가 있고 그 아내를 중심으로 친정도 시댁도 새로운 가족도 조화롭게 묶이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직 내 쪽만 생각하고 장모님과 처가는 추가 옵션으로 취급되면 장모님은 이렇게 단정합니다. 쟤는 결혼이 아니라 정복을 한 거야. 사위란 존재는 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장모님은 진심으로 품습니다. 반대의 경우 절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10번째 유형. 무조건 아내 탓만 하는 사람. 얘가요. 이런 성격이 원래 그래요. 우리 집은 원래 조용한데 이쪽은 좀 시끄럽죠? 아, 이건 다 제 와이프가 잘 못해서 그래요. 이런 말들 장모님 앞에서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장난이었더라도 장모님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왜냐고요? 그 말은 결국 내 딸을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딸 잘못 키우셨네요. 이 말과 똑같이 들립니다. 장모님은 딸을 완벽하게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딸을 지키고 함께 성장시키고 안아줄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사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공개석상에서 가족 앞에서 딸의 부족함을 들춰낸다. 그 순간부터 장모님은 마음속으로 문을 닫습니다. 쟤는 내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중 몇 개나 해당될까? 지금 장모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무섭지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고요? 장모님은 단순한 시댁 어른이 아니라 당신 가족 전체를 품고 계신 또 하나의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이 당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정은 하나의 온기를 갖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늘 어딘가 차가운 기류가 감돌게 됩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 그녀의 행동, 그녀의 말끝, 그녀의 침묵이 당신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 요즘 지쳐 있어. 당신 내 편 맞아? 당신 엄마 앞에서 왜 나를 그렇게 대했어? 당신은 몰라. 당신은 내 마음을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잖아. 이런 말들이 소리 없이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당신은 정말 모르십니까? 당신이 장모님 앞에서 보인 작은 무심함, 그 무뚝뚝한 말투, 아내를 지적하는 한마디가 단지 장모님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내에게 이런 신호로 전달됩니다. 내가 틀렸구나. 나는 남편에게 민망한 존재구나. 남편은 나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구나. 나는 이 가족에서 뒤로 밀리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그녀는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 문을 하나 잠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을 하나씩 닫기 시작하면 결국엔 당신과의 감정 통로도 조용히 막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왜 나한테 이래?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장난이었잖아. 왜 그걸 삐지냐? 그런데요. 그건 단 한 번의 말, 단 한 번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수십 번의 무심함과 수백 번의 말실수, 그리고 침묵 뒤에 숨어있는 무책임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벽입니다. 그리고 그 벽 뒤에는 장모님이 계속 보고 계십니다. 내 딸 행복하지 않구나. 저 사위 아직 멀었구나. 내 딸 이제 웃지 않는구나. 당신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아니,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거지. 어떻게 갑자기 바꿔요? 맞습니다. 당신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고 모두가 누군가의 배우자 역할을 처음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걸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모님은 완벽한 사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노력하는 사위를 원하십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 어색하지만 내미는 손, 부족해도 계속 해보려는 태도, 그게 보이면 장모님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떤 남편은 장모님 생신에 꼭 전화 한 통 드립니다. 10초면 됩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 한마디에 장모님은 하루 종일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왜냐고요? 제가 내 딸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그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위는 명절 때 명확히 말합니다. 이번 설에는 처가 먼저 갈게요. 저희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 한마디가 장모님 가슴 속에 수년 동안 남습니다. 왜냐고요? 쟤는 우리 집을, 우리 딸의 뿌리를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예의나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방식, 공감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장모님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여쭤본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딸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 짧은 질문 하나에 수십 년의 노고가 위로받고 사위에 대한 경계심이 눈처럼 녹아내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장모님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면 그 한 걸음이 당신의 가정 전체에 따뜻한 물결처럼 퍼지게 됩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어느 날 다시 웃음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느끼게 될 겁니다. 아, 가정이란 게 이런 따뜻함 속에서 자라는 거구나. 어느 날 한 장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유형은 흔히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지만 그 파장은 상상 이상입니다. 장모님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바로 당신이 아내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그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자리에서 장모님이 아내의 작은 실수를 지적할 때 당신이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래라며 무시하거나
아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크게 꾸짖는 모습. 장모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모님이 평생 키워온 딸을 그 자리에서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그 순간 당신을 향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딸이 저 사람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대하지? 더 큰 문제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 장모님은 아예 당신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고스란히 아내에게도 전달되어 가정 내 긴장과 갈등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 유형의 남편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솔직한 거고 아내가 스스로 고쳐야 할 점을 말해주는 거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하는 방식과 장소,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장모님은 단지 솔직함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배려와 존중이 담긴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런 당신의 태도에 상처받고 장모님은 그런 당신에게 실망합니다. 우리 사위가 나한테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날, 나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그 사위는 별것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아내 그렇게 잘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장모님은 30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그래도 헛살진 않았구나. 내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나는 이제 마음을 놔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한마디가 장모님의 인생 전체를 존중받은 느낌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위는 그날부터 장모님의 마음속에서 그저 딸의 남편이 아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위는 말이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도 처음엔 그게 너무 서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명절 이 사위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없이 마트에서 장모님이 좋아하는 귤 한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달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 상자의 귤, 그 말 없는 한마디. 그걸 받은 장모님은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왜냐고요? 말은 없지만 진심은 있구나. 우리 딸 저런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다. 제가 우리 집을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장모님은 친척들 앞에서 항상 그 사위를 우리 집 장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장모님이랑 좀 멀리 살아서 그런 게 어렵습니다. 장모님이 원래 나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미 관계가 어색해서 뭘 해도 어색해질 뿐이에요. 좋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진심은 거리를 뚫고 넘어갑니다. 아주 작은 시도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통의 문자. 어머니, 요즘 날씨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혹은 딸이 요즘 힘들어하던데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그 문자는 장모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아, 이 사위가 우리 가족의 온도를 느끼는구나. 장모님은 복잡한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 아내를 둘러싼 배경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그게 결국 당신의 아내가 가장 안심하는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왜냐고요? 엄마와 남편이 서로 마음을 알고 있다. 이건 여성들에게 가장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게 없으면 그녀는 평생 외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남편들이 착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 집의 가장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가정 내에서 균형을 깨뜨릴 때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장모님이 뭔가를 제안하거나 부탁할 때 내가 남편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며 무시하거나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장모님은 내 딸 남편이 우리 집 문턱만 넘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느끼고 아내는 남편이 나 편이 아니구나라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세 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장모님 세 축이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 균형이 깨질 때 가장 취약한 사람은 결국 아내입니다. 이 유형의 남편은 대개 가족의 중심은 나라는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 불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셈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돈 문제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뇌관입니다. 장모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남편 유형 중 하나는 경제적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지출하거나 가족의 미래를 위해 계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딸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하는 깊은 불안과 실망에 빠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가족 관계도 금방 균열이 생기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돈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가 절실합니다. 장모님 앞에서 보이는 무심함이나 무례함,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행동은 당신의 가정을 흔드는 독과 같습니다. 반면에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행동은 그 어떤 선물보다 큰 감동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내와 장모님을 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가장 단단한 기초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세요.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장모님과 아내는 물론 당신 자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정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가족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모님 앞에서 무심코 던진 농담, 가볍게 넘기는 듯한 말투, 또는 정색하고 답하는 행동은 장모님을 크게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모님이 차를 따라주실 때 그냥 됐어요라며 손사래를 치거나 장모님이 집안을 돕거나 음식을 준비할 때 괜찮아요라며 멀리하는 태도는 결코 아내 편에 선 남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장모님은 내 딸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감정을 봐야 마음이 편해지고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가족의 따뜻한 공기를 만들거나 차가운 냉기를 만드는 결정적 변수임을 꼭 기억하십시오.